주식으로 참 많이 버신 분이 계셨지. 투자께서 말씀하셨어. 제때 투자, 제로 투자. 그래서 난 챔피언을 쓰지. 손만 대면 정보가 쫙. 수수료도 제로, 제때 제로로. 챔피언으로 유진 투자증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님들 반갑습니다. 전문가 DBS 박호정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뉴 고스비그 13강 신일목균형표 실전편 이제 5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고스비급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 같으면은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좀 떨쳐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배워야 될 게 상당히 좀 많지만은 오늘 이제 5탄하고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6탄 있죠. 그 내용만 딱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일목균형표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고급 스킬적인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함축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오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 있게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하기 앞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항상 이제 맨 처음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지표를 말고 제외하고 뭐 이동평균선이라든가 MACD,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여러 가지 OBV라든가 거래량 지표, 네, 수많은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지표의 장점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단순하게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있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고 가장 나한테 색깔이 맞는 그런 이제 지표를 통해서 어설프게 배우지 마시고 완벽하게 습득을 할 때까지, 이해를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파고들으시면은 언젠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꿈에 그리는 그런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 장점이 매물대 위치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격 매수를 안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추격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응? 추격 매수를. 매물대 위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목표가를 할 수 있고 또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침체 국면, 답보 상태, 하락 장세, 약세장,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나오고 있는 상태죠. 응? 그만큼 이제 이 지표를 통해서 어때요? 종목군들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중박 50%라든가 100%, 200%, 300% 정도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약에 이제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도주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접해 보신 분들 같으면 주식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제 한 번이라도 접해 보신 분들 같으면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통해서 가장 강한 섹터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형의 종목군들 아주 상태가 예쁘게 잘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자 주도적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DBS 박구전 전문가가 4월달, 5월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제약과 바이오주. 제약주가 가장 강하고 제약주가 올라가면 바이오주도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가 올라가고 반도체 쪽에서는 3D 랜드 플래시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이 가고 여기에서 올리디 업종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추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4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어때요?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서서 이제 바닥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화장품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부활의 날개짓을 지금 피고 있는 상태죠. 왜겠습니까?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냉정한 잣대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끝. 네. 구름대 위치 파악하고 노란 선 오늘 배우실 내용 자체가 바로 마법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일목균형표의 끝판왕. 예? 근데 일목균형의 끝판왕은 구름대입니다. 구름대를 돌파가 되고 있는 종목이 정말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연골고리예요. 하나의. 이 오작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기법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 일목균형표의 5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 지표가 의미하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기준선, 추세 지표이면서도 기울기의 이제 방향 자체가 어디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후행 스팬 있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이 후행 스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셨죠.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반복하는 학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게 되면은 일목균형표 3번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신일목균형표 3번째 측면 상향 돌파 신호라고 있죠. 그죠? 이 측면 상향 돌파 신호는 본격적인 급등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전히 현재 주가의 그림자인 이 보조 지표 후행 스피라고 하죠, 이걸.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지표이면서도 현재 주가에 똑같이 이게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호위무사라고 하는데 이 지표 자체가 이 구름대를 최종적으로 이제 벗어났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세를 확인하는 최종 확인선입니다. 응? 우리가 추세 매매해야 된다, 추세 매매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정말 이 주가 자체가 추세적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 자체가 최종적으로 이 구름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별로 해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굴곡을 형성이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주가 자체가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었죠? 자,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뭘 보라고 했습니까? 이 구름대 위치를 보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구름대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00개가 넘는 종목군 중에서 구름대가 대부분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 무려 1,500개 정도가 됩니다. 응? 그 정도로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고 종목군들이 잘 못 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추세가 나름대로 하단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 수가 500개 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침체 국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약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지 항상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수익만 이제 너무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나오냐. 응? 이 종목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고를 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비싼 것도 있고 특급이 있고 A급, B급, C급이 있겠죠. 그 정도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이제 종목군들 있죠.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한방 승부를 본다. 한두 종목이라든가 세 종목을 통해 가지고 승부를 본다고 하신 분들 같으면 아무래도 이상한 종목, 약간 조금 이제 펀드멘탈, 기초자산 자체가 위험하게 좀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상태를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과도한 이제 부채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걸로 인해 빌미로 삼아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배제를 한 상태에서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은 구름대를 벗어나고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워드리는 대로 이 후행 스팬 자체가 이제 측면을 돌파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매수 구간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구름대를 벗어나기 전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돌파가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름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어떻게 된다? 야금야금 분할 매수, 그러니까 매집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단기간 내에서 30% 정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어떤 섹터에 분류가 되고 있고 어떤 재료가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구름대 위치, 구름대 위치를 잘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한방 승부가 이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제 배우실 내용 자체가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서 제가 한번 이제 알려드렸던 이제 내용인데, 상향 돌파 있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이제 측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위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상단이 있죠. 이거 자체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물대 딱 걸리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제 현재 주가 자체도 이제 구름대를 벗어나고 있죠. 근데 이 뒤따르고 있는 이제 지표 자체 있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르신 분들 같으면 이 구간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이제 진행하는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렵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이 후행 스프레 자체가 상단이 있잖아요. 측면은 상관없는데 상단을 만약에 노크를 했을 때는 요거 자체가 뭐예요? 이 잠재되고 있는 매물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물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물량 자체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한번 때렸다가 어때요? 밀렸을 때 재매수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올라갔다 여기에서 매물대 걸리니까 어때요? 여기서 매수하셨으면은 한번 때렸다가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재매수. 그래야지만 이거를 물량 소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도달하고 나서 며칠 동안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대로 파동이 나왔던 거죠. 무려 단기간 내에서 70%, 80% 정도의 이제 근접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빠져 있던 종목 자체가 어떤 이제 흐름, 구름대를 벗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상향 돌파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번 눌렀을 때죠. 이때를 노려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 자체를 이제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거래 눌림목 시점, 거래가 한 번 정도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눌러주고 있는 시점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있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최종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실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한 4강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주어지는 이제 강의 숫자가 15강이기 때문에 이거를 2강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게 분량 자체가 2시간 이상짜리예요. 그 정도로 심오한 내용인데 이 마법의 지표인 기준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추세 전환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뭐죠? 이평선이 21선이죠. 그걸 21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하면은 21선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61선이겠죠. 대세선. 세력선이 관리하고 있는 선 자체가 21선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신일목균형표에서 지표 중에서 기준선이에요. 그 정도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추세형 지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잘만 적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단기 매매 하신 분들과 마찬가지고요. 중장기 매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 선만 보십시오. 노란 선. 노란 선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준선이 있죠.
자,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캔들 자체가 구름대가 하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구름대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노란 선의 기울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일목경표를 본격적으로 배웠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뭐였어요? 첫 번째, 구름대 위치를 봐야 된다. 구름대 위치. 응? 구름대 위치를 봐야 된다.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하단에 있습니까? 하단에 있습니까? 아니, 하단에 있죠. 상단이 아니고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예.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름대 위치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 노란 선의 기울기. 노란 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나름대로 우상향으로 해서 행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울기 자체가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죠. 슬금슬금 이렇게 추세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있죠. 명심을 해야 될 게 이 노란 선 자체가 기울기의 각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있죠. 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기준선 전후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거 자체가 매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21선하고 비슷해요. 추세형에서 이제 추세형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만 딱 내려오게 되면은 예, 신기하게도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돌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돌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추세 전환 신호를 알려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격적인 추세형 신호탄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준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준선 매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임새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단기선 지표가 아니고 중기선에 해당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봉하고 주봉하고 월봉 중에서 가장 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뭐냐면 주봉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점은 잘 이제 캐치를 하셔가지고 적용만 하시면은 단기간 내에서 50% 또는 100% 정도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던 이제 섹터 있죠. 올레드가 대표적인 부분이었고 또 제약과 바이오주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제가 보냐면 이 구름대 위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기준선 있죠. 응? 노란 선에 이 노란 선의 기울기의 방향 자체가 대부분 종목군들이 어디로 잡혀 있어요? 하락이 아니고 상방 쪽으로 해서 이제 방향이 잡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방 쪽으로 기울기의 방향 자체가 잡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쪽에 해당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제약과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제약주를 계속적으로 해서 5월 때부터 해서 외쳤냐면은 어쨌든 간에 제약주가 하나같이 행보 조정을 보였다가 5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영진약품 효과로 인해가지고 하나같이 제2의 영진약품이라고 외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어땠어요? 대부분 다 올라갔었죠. 물론 못 가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예, 못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약주는 대부분 단기간 내에서 20, 30%는 물론이고 50%, 200%, 300% 정말 500%까지 초급등한 종목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준선의 기울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을 접목하시면 돼요. 예? 접목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선의 기울기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 급격하게 우상향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건 뭐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방향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막 이제 배우신 분들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급격하게 1차적으로 해서 파동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놓쳤다고 하시면은 올라갔다가 기다리십시오. 응? 기다리시면 여기에 따라서 기준선 전후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를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기준선 부근까지 후퇴를 했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예, 구름대를 벗어나면서 구름대 1탄 돌파형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뒤따라오고 있는 후행 스팬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 구름대 안쪽에 있었다가 바깥쪽을 탈출했죠. 여기서부터 사양 돌파 신호가 나오고 나서 어떠세요? 눌러주고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러준 상태에서 제대로 파동이 나왔었죠. 그죠? 바로 이런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서서히 정점을 한번 찍고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어디가 눌렸어요? 자, 노란 선까지 후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노란 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울기의 각도가 우하향이었다가 여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우상향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해서 이미 파동 나왔다가 이제 눌러주고 있는 시점,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물량만 소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물량만 소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멋지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다음 화면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제가 이제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지가 되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름대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때요? 자, 반드시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벗어나면서 하단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거래가 평균적인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렇게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종목 자체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발생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많이 있어요.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기준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평행을 보이면서 여기서부터 약간 어떻습니까? 거래가 형성이 되는 시점. 기준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신호가 발생해왔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급격하게 신호가 발생이 된 상태에서 이 화살표 구간에서 어때요? 신기하게도 노란선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지지가 되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어때요? 박스권. 예? 물량 소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 대비해서 무려 50%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겁니다. 매수 시점은 어디에서 시작? 기준선 전후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이와 같은 유형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의 형태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 그림의 형태를만 잘 이해하시면 어때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이만큼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기준선의 기울기 여기에 따라서 거래가 증가가 되는 시점 급격하게 우상향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기준선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기준선까지 후퇴하니까 여기서 관리가 됐죠.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관리됐죠. 한번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기준선 이 마법의 지표에서 관리가 되고 또 올라가고 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기준선의 급격한 우상향 신호시 매수점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기준선 전후 정도에서 매수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구름대를 이탈했다가 여기서 구름대를 벗어난 시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준선의 기울기가 우양했다가 기준선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을 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한다? 기준선에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 우리가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통해서 매물대 위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후퇴를 했을 때 기준선 노란선에서 후퇴했을 때 우리는 매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단기간 내에서 얼마 정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자, 20% 내지는 30% 정도는 예, 쉽게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 자체가 신일목균형표에서 마지막 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내용 자체가 급격하게 우상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신호 체계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에 이어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기준선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하려고 어떻게 하지? 그래야 방법이.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전소영입니다. 편견이란 실효성이 없는 의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견을 갖게 되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4989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식강원 김대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좀 글로벌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질병의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한미약품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조 원에 이르는 류마티즘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인 릴리에 8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술 이전하면서 10만 원대의 주가는 50만 원대까지 상승했고요. 여기에 글로벌 시장 규모가 48조 원에 이르는 당뇨병 신약을 프랑스 사노피에 무려 5조 원대의 블록버스터급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86만 원까지 급등하며 총 8배라는 기록적인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때문에 한미약품처럼 전 세계 시장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치료제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인 G3BNT, 하놀바이오 파마, 바이로메드, 인트론바이오 등이 최대 10배 이상 치솟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글로벌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항암제 시장에서 미국 임상 3상과 함께 메가톤급 기술 수출 재료까지 임박해 있는 바이오 종목이니까요. 꼭 지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이르는 항암제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해 또 미국의 임상 3상과 기술 수출이 임박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수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 전 세계 1,400만 명이 걸리고 시장 규모만 7조 원대인 암 관련 분야에서 기존 항암제들의 부작용을 없애고 가격대까지 낮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성공리에 마쳤고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선 임상 3상을 끝내고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수백억 대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번 임상 2상 결과에서 위암, 간암 등 웬만한 암에는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때문에 임상 3상 재료가 나오기 전 지금 자리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정말 초대형 호재가 또 임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명이나 걸리고 또 시장 규모만 7조 원대인 암 관련 분야에서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없애고 또 가격까지 낮춘 신약을 개발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엄청난 호재가 임박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미약품을 80만 원대까지 올려놓은 바로 그 기술 수출 재료가 이 종목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이번 암 관련 신약이 미국 임상 2상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약 가치를 작년 매출액의 50배가 넘는 2조 원가량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 한미약품을 보듯이 임상 3상 재료가 임박한 지금 기술 수출 재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게다가 임상 2상이 종료되고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해외 정보에 가장 빠른 외국인들이 무려 260만 주를 한 방에 매집해가면서 수급 신호까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지금부터라도 임상 3상 진입이라는 재료가 나오면 더 이상 추천해드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 3상도 임박해 있고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집으로 수급 신호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시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715번입니다. 네, 715번 누르시면 주식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미약품의 경우처럼 시장이 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약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이전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크게 치솟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1,400만 명이 걸리고 시장 규모만 7조 원대 암 관련 분야에서 기존 항암제들의 부작용을 없애고 가격까지 낮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임상 2상을 성공리에 마쳤는데 이번 임상 2상 결과 위암, 간암 등 웬만한 암에는 모두 다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제약사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고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신약의 가치를 작년 매출의 50배가 넘는 2조 원가량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고 여기에 해외 정보에 빠른 외국인들이 260만 주를 한 방에 매집하면서 수급 신호마저 나오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일본 증권사에서는 신약 가치를 작년 매출액의 50배가 넘는 2조 원가량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15번 누르시면 됩니다. 715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셀트리온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8월 3일 코스피 종가는 1848포인트였고 다음날 3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1885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다른 국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받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늘려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으면 포지티브 캐리, 차입금리보다 낮으면 네거티브 캐리라고 불리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환율을 통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0.5%로 가정된 유로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3%대로 가정된 미국 채권에 투자 시 돈을 교환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 2%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금리가 0.1% 수준으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까워져 달러보다는 엔을 차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엔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국제 투기 자금이 엔화를 빌려 한국과 미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생겨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